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어드벤처스의 박경택이라고 합니다. 좀 게임 산업의 투자 현황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발표 전에 발표자 소개를 제가 보통 많이 좀 집어넣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쪽에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제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게임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발표 소개를 잠깐 발표자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베이비샤크 넥스트 유니콘 IB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강대에서 이제 게임학과 이제 겸임 교수로 한 4년 정도 있었고, 일단 게임 제작사 창업도 했었고, 일단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그 회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회사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컨텐츠 분야 쪽 섹터에서 현업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투자 섹터로 넘어와서 투자 쪽으로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은 이제 게임 산업 투자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게임 산업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게임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일단 전체 발표 시간이 길진 않아서 제가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Q&A 시간에 이렇게 또 질문도 받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쪽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유의사항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산업 투자 현황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 산업에 있어서 이제 게임 산업에 이제 투자는 투자 재원은 이제 벤처 캐피탈 기준입니다. 투자자의 기준인데요. 벤처 캐피탈 기준으로 물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들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섹터 기준으로 나누면 문화 콘텐츠 투자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투자조합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투자조합 쪽에서 이제 일명 문화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부분이 이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펀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투자조합은 과기정통부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컨텐츠에 투자하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실제로 이제 문화 컨텐츠로서의 게임의 역할, 게임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디지털 컨텐츠로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포지셔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장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게임으로서 게임이 이제 문화 컨텐츠로서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부분의 장점도 있고, 반대로 디지털 컨텐츠로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대상이 동시에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면 어느 쪽에서도 메인 투자 섹터는 아닙니다. 문화 컨텐츠 쪽은 아무래도 영상 컨텐츠 베이스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드라마, 애니메이션, 지금 현재는 웹툰, 웹소설 같은 그런 영상 콘텐츠들이 주 투자 대상이 그 안에 이제 게임이 일부로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역시도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다음에 증강현실, 다음에 MR 이런 쪽 섹터부터 해서 다음에 MCN이라든지, 다음에 방송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이 주 메인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게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양쪽 다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주 메인 대상은 아닌 그런 형태로 현재 게임 산업의 투자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최근 투자 경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심사역들마다 조금씩 평가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첫째는 제작 예산을 기준으로 놓으면 100억 이상 되는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하고, 그다음에 제작 예산이 이제 30억 혹은 20억 미만 되는 중저예산 프로젝트로 좀 시장이 양분화된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게임 제작사들이, 중견 게임 제작사들이 많이 제작하는 이제 50억 내외의 제작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투자에서 많이 소외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받는 경향이 어떻게 이제는 시장 분석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첫째는 50억 내외 혹은 60억, 70억 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실제 경쟁 대상이 위에 있는 1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하고 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저층을 놓고 거의 비슷한 유저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비슷한 대상에게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는 사실은
비교 우위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이 강하죠. 반대로 이제는 저예산 게임들은 시장 경쟁 대상 자체가 이 대작 게임을 경쟁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섹터를 가지고 시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는 경쟁을 피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중간 예산 정도의 중규모 게임들이 투자 대상에서 조금 깊이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대작 게임들 자체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유저 모객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인트 투자 검토할 때 포인트로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퍼블리셔와 이야기가 되고 있고 혹은 어떤 퍼블리셔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제작 스태프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작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지가 주요 투자 검토 대상 포인트들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저예산 게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게임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 되게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예산 게임들 투자하면 저도 뭐 저예산 게임들 투자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검토하고 집행을 해서 올해도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대부분 다 성공할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10개 투자하면 진짜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제는 기대 수익 자체가 그 제작비 대비했을 때 수익률로 따지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예산 게임들은 보통 수익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기반 베이스로 해서 직접 서비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싱이 붙게 되면 퍼블리셔랑 그 수익 쉐어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생겨서 저예산 게임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좀 전제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는 이런 게임들 퍼블리셔가 잘 안 붙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퍼블리셔가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일단 투자 검토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예산 게임들은 이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심사위원 입장에서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임 프로젝트들 보통 저희가 투자 검토를 하면서 검토 시점에서 완성된 산출물을 예측 시뮬레이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규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 이제 비주얼 아트나 그다음에 파일럿 버전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파일럿 버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작 예산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그걸 보면서 이제 완성되는 게임이 어떤 게임일 거다 추정도 가능하고 다음에 최종 완성 버전에 대해서 퍼블리셔가 가지고 있는 퍼블리셔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종 완성 버전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퍼블리셔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투자 검토하는 단계에서. 근데 이런 저예산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의존할 수 없고 파일럿 버전 자체도 되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초기 버전들을 보고 최종 완성 버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투자 검토하는데. 근데 게임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산업 섹터 실제 이해도가 없으면 저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에서 저런 중저예산 게임들 같은 특히 저예산 게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직접 집행하는 심사역들 자체도 게임 섹터의 근무 경험, 현장 경험이 많은 그런 심사역들이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심사역들, 그러니까 게임 산업을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게임도 투자하는 심사역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자기가 메인 섹터도 아니고 현장 경험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그 저예산 게임들의 초기 파일럿 버전을 보고 완성됐을 때 이 게임이 대충 어떤 형태가 될 거고 어떤 유저에게 소구될 건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뒤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게임 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벤처 캐피탈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특히 올해 하반기가 작년 투자의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자체가 다 빠지듯이 게임 산업도 투자가 많이 감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 다음 얘기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예산 게임들 수익 사례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심사위원들 중심으로 저예산 게임들을 좀 찾고 있긴 합니다. 다음에 제작사 기업 가치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게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이 완성돼서 런칭할 때까지는 계속 돈을 쓰는 조직이죠. 돈을 벌지 않고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조직인데 이런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심사역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뭐 프로젝트 투자도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제작사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P2E라든지 NFT 관련된 그런 BM들이 좀 최근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인 심사역의 평가라기보다는 하우스의 정책적으로 이 섹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사마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도 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 자체의 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회사 정책적으로 이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관련돼서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매겨지면 심사역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미팅하시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2014년에 제가 1,7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그 뒤로 쭉 투자 금액 절대 금액이 좀 감소해 왔습니다. 18년에 잠깐 조금 늘었다가 19년에 다시 줄었고 20년 뭐 그 뒤에 계속 쭉 유지되다가 작년에 조금 늘었다가 지금 올해 다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금액 자체는 꾸준하게 쭉 줄었다 이 포인트도 중요한데 실제로 보시면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을 보시면 전체 벤처 캐피탈 규모는 2014년에 1조 6천억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7조 6천억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면 게임 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 절대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죠. 이걸 비율적으로 따져보시면 2014년에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의 10% 정도가 게임 산업이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쭉 지속적으로 쭉 감소해서 작년에 3% 조금 넘게 살짝 2.8%까지 떨어져 3.1%까지 올랐다가 지금 올해 현재 3분기까지 2.6%입니다.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에서 게임이 투자하는 비율은 이제 3%대 3% 미만으로까지 줄어들어서 절대적인 금액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게임 산업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좀 특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 자체가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투자 금액이 줄긴 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체 투자 금액에서 비율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게임 산업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냥 게임 산업에 투자 줄고 있다 좀 우울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게임이 그래도 투자 유치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투자 유치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뭐 일반론은 이제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 좀 포인트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인지하지 그러니까 제가 게임 제작사를 할 때 인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투자사에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IR 그러니까 그 투자 유치에 대한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혹은 현재 주주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투자자의 관계성을 계속 끈끈하게 유지해 가고 다음에 신규로 새로운 주주로 편입시킨 사람들 투자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주주로 편입된다는 얘기는 투자를 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는 투자 유치 활동, 투자 제한 활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가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회사를 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의 지분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내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판매한다는 의미고 결론은 기업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내 회사 자체를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게임 제작사분들을 미팅을 해보면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팔러 오시는 분처럼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게 투자자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미묘한 차이는 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인지가 먼저 있지 않으면 이게 투자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이 되는 게 아니라 IR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덕트 릴레이션십이 되고 다음에 퍼블리셔한테 게임 소개하는 거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투자자는 물론 게임에 관심 있죠. 게임에 관심 있어서 게임을 보고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그 게임이 돈을 벌지 않아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지는 좀 필요하십니다. 준비할 때 내가 지금 회사 소개를 하는 건지 게임 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기본적으로 IR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사람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은 내 꿈을 그려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럼 이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지, 이 회사가 어떤 꿈을 꾸고 있지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꿈인지 아닌지, 그다음 수익성에 대한 판단인 거죠. 그다음에 이 팀이 이 꿈을 달성할 능력이 있어 없어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이 이 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그 실현 가능성을 외부 환경이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게임이 잘 되면 이 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 게임에 대한 수익성은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익성과 연동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글로벌에서 되게 인지도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기업을 꿈꾸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 대상 지점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장을 메인으로 해서 우리 중국 타켓으로 게임을 만들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을 발표하는 그 시점이 지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 한한령 초기에 사드 사태가 막 터지고 한한령 돼서 중국의 한국 게임이 막 못 나가는 그 시점에 그런 꿈을 이야기하시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 환경이고 꿈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꿈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 구성원들이 이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안을 발표를 할 때 대부분 다 기업에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있고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 어떻고 기업 가치, 미래 이익,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고, 당연히 심사위원 입장에서 저게 동의가 되었을 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저게 동의되지 않으면은 앞에서 이제 저게 동의되지만 그 다음 검토 진행을 하지 않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뒤에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실제 자산은 어떤지, 법률적 문제나 매출과 수익성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대표가 저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 수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발생 가능한 매출을 내가 직접 검토도 하지만 관대로 게임 제작사 대표가 이걸 제시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증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게임 제작사 대표가 게임만 제작하는 프로덕트에 대한 프로듀싱 혹은 디렉터로서 게임 제작사 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로서 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 제작하는 PD 역할만 잘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회사의 매출 수익성, 매출 시뮬레이션, 수익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 운영, 그다음에 뭐 인력 구성 방안, 뭐 이런 것들을 PD가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근데 경영자로서 대표는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뒤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론은 투자자는 이게 투자를 할 때 절대 리스크가 없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실현 가능성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업계에서 엣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하나가 되게 날카롭게 서 있어서 그 하나가 나머지의 단점을 커버할 만큼의 매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가 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투자한다를 만들어주는 게 I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이 매력을 보고 투자해 주세요를 어필하는 게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투자 유치 전에 이제 고민해야 될 준비사항에서 이제 첫 번째는 많은 부분들이 이게 투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가 왜 필요한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는 우리 개발 비용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작 비용 필요하고, 홍보 비용 필요하고,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 필요하니까 투자를 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제작사의 입장입니다. 투자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희 투자 왜 받는 데는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데, 기업 가치 올리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를 받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 올리기 위해서 전체 재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재원 중에 얼마는 어떻게 충당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서 얼마를 충당할 건데 그거에 대한 제한을 한다가 돼야 되고, 그 재원을 써서 기업 가치를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건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비 필요해서 투자 받으려고 합니다. 제작할 때 인건비 얼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인건비 충당하기 위해서 투자 받는다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왜 투자 받는지, 투자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투자를 받아서 당신에게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준비를 해주는 게 사실 투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작사 대표님들께 만나서 특히 이제 저예산 게임들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게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못 만들기 때문에 그 게임 만들고 싶어서 나와서 창업하신 분들 많죠. 뭐 그 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는 온전히 아까 말한 기업을 판매하는 거죠. 내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온전히 내 의도대로만 회사를 운영할 수는 이제는 없다라는 거와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 유치할 때 투자 금액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좋은 게임을 만들 거고 이 게임이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니까 돈이 될 겁니다 로 귀결되는 IR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 게임 만들 때까지 어떤 마일스톤에 얼마의 기간이 걸려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매출 추정은 물론 정확하지 않죠. 누구도 정확한 매출 추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출시되기 전에. 근데 최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게임이 출시됐을 때 얼마 정도 매출될 건지를 투자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경영자로서의 포인트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지 못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을, 이게 실제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최소 1년치 정도 우리 회사의 필요 재원이 얼마 정도인지는 월간 단위로 쪼개서 시뮬레이션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 추정 매출은 게임이 출시되는 기준으로 해서 최소 3년치 정도는 우리 회사의 회사의 추정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제시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하든 어쨌든 그 근거에 동의되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가설 근거 시뮬레이션 조건들이 되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앞서 강의하셨던 분들께 어디에서 갔다 온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어떤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몇 %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변해갔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하시죠. 그런 근거들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설득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기본적으로 IR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내가 예전에 서비스에서 게임이 대충 이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추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 근거 데이터는 검증할 수도 없고 그 추정 데이터가 오픈된 데이터도 아닐 경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지죠. 이제 그런 데이터는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른 데이터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IR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근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는 심사여과고의 신뢰감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되는 미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게임 투자했지만 제가 투자한 게임 제작사 중에 절반 정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열심히 저도 10년 동안 속된 말로 게임 바닥에 있었고, 저 게임 투자 1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회사 투자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제작사 대표님이 추정했던 데이터도 틀렸고 제가 추정했던 데이터도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시점에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들이 제시한 신뢰가 맞을 거라고도 신뢰를 하고, 그걸 근거로 내가 추정한 것도 맞을 거라는 신뢰감을 기반 베이스로 합니다. 근데 그 신뢰감 구축이 없이 그 제시된 데이터나 가설 이런 것들은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설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아까 말했던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얘기했다는 거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런 것으로 갈 거다. 그럼 그 이야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 스토리텔링에 동의가 돼야 된다. 아,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이면 이 꿈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낼 것 같아. 라는 설득인데 그 설득 자체가 신뢰감이 없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역이 하는 일 중에 투자를 하기 전의 과정이 전체 업무의 한 40%, 50% 정도고 나머지 50%에서 60% 정도 투자한 이후에 투자한 기업과의 사후 관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는 보통 의사결정을 뭐 짧으면 한두 달에 내고 혹은 길어도 보통은 6개월 정도면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 기간은 짧은데 투자하고 나서 사후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회수하는 시점까지는 통상 걸리는 기간이 짧아도 2년, 길면은 6, 7년씩 걸립니다. 그 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그 크래프톤에 투자해서 되게 큰 수익을 냈던 그 투자하신 그 유명한 게임 쪽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투자하는 시점에는 크래프톤이 회사 이름이 블루홀이었죠. 투자하고 나서 투자 회수하는 데까지 8년, 9년씩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 9년 전에 투자하던 시점에서는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걸 보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신뢰관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보다 투자 이후의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그 정도 시간을 같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투자 유치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요건 이렇게 고치시는 게 낫고 이건 이렇게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바뀌면 투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IR은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투자 평가도 다르고 당당 심사위원마다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의하는 IR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지점은 IR을 투자자에 맞춰서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에 동의하는 투자자를 찾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략이 어느 게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략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응 준비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IR은 없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마다도 어느 전략이 조금 더 나에게 맞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정답을 찾는 과정은 필요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나한테 맞는 전략이 뭔가를 찾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질문에 마찬가지 90점을 넘으면 투자를 하고 뭐 90점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고 이런 형태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검토하는 투자 제안서가 대략 평균 한 2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10년차 VC 심사역을 기준으로 보면 저는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투자 유치를 이렇게 제안서를 받는데 제가 1년에 투자하는 건수가 5건에서 6건 정도 수준입니다. 2달에 하나 정도 수준 투자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가 투자 검토한 것 중에 투자하는 확률은 2%에서 3% 수준입니다. 제가 전체 검토했던 건에서 투자하는 건수 대부분의 심사액이 이 수준입니다. 그렇게만 모여도 한 투자도 한 2년 3년 정도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내가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 회사만 벌써 10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투자 검토를 하는 그 시점에 이 심사액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회사가 만약에 절대적인 평가 점수가 95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보고 있던 다른 투자 회사가 97점, 98점짜리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못 받는 거고요. 내가 90점인데 그때 당시 검토하고 있던 다른 회사가 80점, 85점이면 내가 1등이기 때문에 투자 받는 겁니다. 내가 100m 달리기를 11초를 뛰는데 중학교 학생들하고 뛰면 당연히 내가 1등 하겠죠. 그럼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고 국가대표 상비군하고 100m 뛰면 내가 꼴찌 하겠죠. 내가 1등을 못 할 테니까. 그럼 내가 1등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심사역이 어떤 회사를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적인 요소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 시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하는 그 기간에 그래서 절대 평가로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이거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에게 경영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 많은 특히 저예산 게임 많은 제작사 하시는 분들이 게임 제작에 집중하고 싶어서 얘는 직원들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제작에 집중하고 싶어서 나 투자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작에 집중하고 싶으시면 투자를 안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경영자로서의 푸시를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투자 유치 IRR 하기 위해서 매출 시뮬레이션, 회사의 캐시플로우 그걸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분기 동안 투자 캐시플로우가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거 어떻게 달라졌고 그 사이에 조직 인력 변동은 어떻게 있었고 인력 변동이 왜 있었고 다음에 3개월 동안 회사의 회사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뀌었고 그동안 비즈니스 미팅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투자자에게 그걸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경영자로서 계속 요구를 받기 때문에 IR을 지금 투자 유치 받기 위한 그 IR 활동을 반복적으로 3개월마다 계속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투자를 안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저거에 시간 되게 많이 뺏겨서 게임 제작에 집중하고 싶어서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 받고 나서 집중을 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저걸 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제작 PD로서 제작 실무자로서의 일을 조금 더 내려놓고 기업의 경영자로서의 일을 조금 더 해야 되구나 혹은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각오를 하셔야 투자 유치 활동을 하시는데 마음이나 투자 유치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조금은 안정되실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한 다음에 저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런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 제 경험상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 제안 발표하면서 이게는 PT 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건 좀 팁 같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투자자랑 IR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 유치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에서 게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심사위원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큰 투자사에 가도 한 회사에 2명 아예 없거나 저희 회사 같은 회사에서 한 명 있습니다. 저 혼자 게임 투자 전문가 심사위원. 무슨 얘기냐면 IR 한다는 얘기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다른 심사역들 그분들이 다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는 투자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런 심사역들 사이에서 제가 발표하는 건데 게임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막 거기서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IR은 설득입니다. 그들이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논쟁을 해서 이길 수는 있죠. 그분들 게임 잘 모르시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얘는 실무자 입장에서 대표가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설득이 필요하지 논쟁에서 이기는 건 IR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고 나서 투자 유치 못하면 사실 그 IR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은 싸우지 마라.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발표형 IR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만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표형 IR은 발표를 전제로 만드는데 많은 부분이 말로 할 거라는 전제로 누락되어 있죠. 그러면 자료 제공용, 정보 제공용 IR 문서나 발표용 IR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발표용 IR을 만들어서 그것만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만 보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 내용 기획이 안 돼서 문서를 뒤져봤을 때 그것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는 꼭 내 발표 내용이 없이도 이 문서를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시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R은 설득의 과정이고 스토리텔링인데 정보 나열만 하거나 다음에 내 게임 소개만 열심히 하고 계시면 네, 현실적으로 투자 유치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에는 좀 시간이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네. 오늘 얘기 쭉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그냥 게임 투자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투자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산업 입장에서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판매하는 내 회사를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각오를 하시고 투자 IR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IR은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신뢰 없이는 투자가 어렵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에 정답이 없고 투자 유치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하시고 IR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이후에 제작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진짜 뭐 제작에 올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원 확보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시는 게 낫다. 벤처 캐피탈 기관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앞으로 경영자로서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 집중에는 도로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